그대로 발행하겠다. 국영수 합산해서. 근데 그게 제가 점수를 환산해보니까 굉장히 비중이 큰 거예요. 이거 국영수를 거의 뭐 굉장히 잘하지 않는 이상은, 국영수 성적이 일반적인 그 육해공사관학교 지원자들의 거의 최상위권 되지 않으면 능력검정 시험에서 95점 밑으로 가면 힘들겠다 할 정도로 반영 비중이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요. 육식해공사관학교 원서 내기 전에 치는 능력검정 시험이 5월 24일 밖에 없어요. 몇 달 남았습니까? 2달. 4달 남았나? 시험도 안 돼, 2달 남았죠? 한국에서 시험 치러야 능력검정. 이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이 난리 났습니다. 우연하고. 특히 지금까지 한국사를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이제 와서 막 그렇게 이제 안 가르쳐 놓으니까 특히 이과 애들은 한국사 모릅니다. 고래가 뭔지 고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애들 태반입니다. 고3인데도. 어머니들 때는 되게 배우셨을 테니까 말이 다 쉽지만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특히 이과인 애들한테. 고3 이과인 애들한테 물어보셔도 거의 모르는 애들 많아요. 완전히 거의 한국사 문맹입니다. 문맹. 근데 그런 애들 보고 2달 만에 능력검정 중급을 쳐가지고 만점을 받으래. 최소 95점 받으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국사, 저는 공무원 애들 한국사 가르칩니다. 공무원 준비하는 대학생들이나 가르쳐보면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어려워합니다. 한국사.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문과 졸업하는 애들도 계속 들어와요. 들어와요. 대학 졸업해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시켰습니까? 특히 이과 출신들이? 그리고 수능 치는 날을 조금 뒤로 미뤘어요. 지금까지 계속 수능은 11월 첫째 주에 쳤었습니다. 올해부터 11월 둘째 주에 칩니다. 11월 둘째 주에. 그러다가 지금 고1들부터는 셋째 주죠. 그러니까 기간이 좀 늘어났다는 거예요. 수능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서 좋을 거 아니냐. 참말의 말씀 만말 콩떡입니다. 안 좋습니다. 특히 체력이 좀 딸린다 우리에 터집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체력 들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 체력이 들어서 여기 공부 정말 극한으로 하면 얘들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고3 때는 거의 인간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죠. 하루에 4시간씩 자면 거의 한계에 도달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어머니도 다 공부 열심히 잘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하셨으니까. 공부를 해보면 지금 할 게 많은데 되게 애들이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 말만 들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 말합니다. 야,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영수 중심으로 하다가 고3 가서 국어도 하고 고3 가서 국어랑 문과별 사회 이과 같으면 고3 가서 국어 과학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과연 정답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부분 다 경북대, 사대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나요. 여기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교원대 나오셨지만, 경북대, 사대, 교원대, 대부분 같은 거의 90%가 경대, 사대 출신들이에요. 경대, 사대, 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수능 성적 상위 최상이에요. 그 연고대 수준이거든요. 저였죠, 아주.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는 1,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영수만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고3쯤 되면요, 영수는 모의고사 치면 거의 만점까지 안 내려도 만점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수에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그 고3 때 뭐에 올인할 수 있습니까? 국어나 문과교 사탐이, 이과는 과탐이 올인할 수 있죠. 자기들은 그러는 거라. 실질이 공부 잘했으니까. 근데 그걸 애들한테, 일반적인 애들한테 원해. 자기들은 상위 1%, 2%한테 더한 사람이면서. 대부분의 95% 이상이, 95% 아니고 98% 애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씨가 빠지게 질치원 때부터 영어 수학했는데 11년 해도 고3 되면 대부분이 몇 등급입니까? 대부분 5등급이겠죠, 4등급. 그럼 걔들 고3 되니까 영어 안 합니까? 수능 치면 그날까지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 수학 문제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거 언제 합니까? 사회 문제예요. 컴퓨터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어릴 때부터 영어 수학은 막 했지 않습니까? 계속 학원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력이 나 있어. 이거는 잘은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해요. 계속 다녔으니까. 근데 막상 수능 때 가고 너무 못 참더라. 그래 계속 선생님들도 엄마들이 이게 영수만 잘해놓으면 뭐 사회 같은 거 나중에 가서 해도 고3 가서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첫 때까지 믿었는데 고3 되니까 영수 더 해야 돼. 뭐 이런 뭐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영수 막 해요. 그래서 또 해요. 어떤 선생님들이 야 내가 해보니까 담임선생님 말씀이죠. 담임선생님 공부 잘하는 그 선생님들 말이야 또 지는 영수 만점 받아놓고 그럽니다. 야 내가 해보니까 사회 이런 방법 해도 돼. 지는 유럽 방학 때도 영어 수학 공부 안 했거든. 다만점 나오니까. 지금 그때부터
되지. 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95% 애들은. 그래서 그 말만 절대까지 믿습니다. 여름 방학 때 갖고 이제 사회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사회통제 성격 평가무기가. 해보이, 장문 아니거든.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0포자, 속포자 매는 게 아니에요. 중간 정도 애들 중에 3포자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제 생각에 0포자, 속포자 못지않게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걔들 10년간 연구 샤가 빠지게 영어 수학 막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막 다니다가 힘들어 점수 막 등급 안 나왔는데 사탐은 그렇게 했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결국 걔들 포기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68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그나마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도 못 가는 거예요. 다 제도도 제대로 모르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튼 그렇다는 거. 갑자기 이 얘기하다 그랬나요? 이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딸린다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애들은, 우리 애들 대부분 99% 학생들은 뗄 수밖에 없다. 너무 할 게 버거워. 고3 되면. 코피 썼습니다. 마음은, 의지는 그때가 불탑니다.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와, 의지가 이제 수능이 밝히기 붙어졌으니까 누구나 합니다. 그래, 머리 막, 싸매고 막, 꾸총 먹고 막, 그때, 겨울이 되면 11월 되면 춥졌으니까 수능 며칠 앞두고 빨갛고 빠져서 공부해요. 막, 잠자는다면서. 근데 의지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져요. 커집니다. 코피 막 떨어지고, 읽어도 해야 되는데 하는데 눈이 칙칙해서 막 글이 안 들어오고 그래요. 노안이 막 오고 이런데 애들이 갑자기 손대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애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늘어나는 게 결국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해야 됩니다. 다 미리 정석대로 점검 다 하는 게 그게 제일 정석이에요. 이제 완전히 본론이네요. 수능 얘기입니다. 수능이 현재 국영수가 수능별로 됐습니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어 A, B, 수학 A, B, 영어 A, B 이렇게 됐습니다. A는 쉬운 거고요. B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것도 선택의 복불복이에요. 좀. 국어를 나는 좀 못해. 그래서 국어를 A를 선택해봤어요. 어떤 학생이 민준이라는 학생이 국어 A를 쳐보니까 점수 있는 거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100분이 중요하니까요. A를 쳤을 때 100분이 8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걔보고 B 쳐보라고 했어요. 어려운 거. B를 쳤어. 어려운 거를요. 똑같은 애가. 근데 B를 치는데 100분이 85가 나와요. 뭐야 이거? 어려운 거 쳤는데 점수 더 잘 나왔죠? 이게 항상 같은 게 아니고 칠 때마다 다른 거라. 그리고 문제 출제자들은 A가 쉽다고 출제했는데 애들이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애들마다 개인차가 너무 커요. 이게 뭐 암기를 위한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내한테 맞는 지문이 나오면 점수가 나오는 거고 시험 보는 거 안에. 그래서 너무 좀 문제가 있다. 단계적으로 폐지하기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예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다음, 이게 좀 특이사항이죠. 국어, 수학, 영어는 공통과목이라고 합니다. 공통과목이라는 얘기는 필수는 아니에요. 수능은 지금 현재까지는 필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가 없다는 얘기는 국어, 영어, 수학,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을 치는데 사회과학은 선택과목, 아까 전에 말씀드린 10개 내비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고 국어, 영어, 수학은 공통과학인데 대학에서 접할 수 있어요. 필수는 아니고 우리 대학은 국어만 뽑겠다. 이거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대학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 좀 괜찮은 대학들은 대부분 다 전반부를 다 반영합니다. 그렇겠죠. 조금 이름 없는 잘 모르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대학들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대학들은 조금 뭐 몇 개 과목만 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것도 필수는 아닙니다. 선택인데 한국사는 달라요. 이건 필수입니다. 지금은 선택이죠. 사회상과 과정에서 2개 중에. 근데 지금 고1부터는 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안 치면 안 돼. 문과도 쳐야 되고, 이과도 쳐야 되고, 의대가라도 쳐야 되고, 공대가라도 쳐야 되고, 다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반영 안 해도 안 돼요. 무조건 반영해야 돼요. 머리 아프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내신도 해야지. 수능 준비 따로 해야지. 과목도 국영수 다 해야 되지. 과학, 사회 해야 되는데. 특히 이과애들은 사회 중에 사회실에서 이과 왔는데 그런 애들 많습니다. 이과 가는 애들 중에 사회실이라는 애들 굉장히 사회가 싫어서 난 이과를 왔어요. 정말 많아요. 아메리카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근데 걔들한테 물어보면 10중 8구 사회 중에 뭐가 제일 싫어? 한국사요. 라고 다 그럽니다. 이과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에요. 전형적인 이과 공부거든요. 이거는 사회과학이 아니에요. 역사는 인문학 아닙니까? 문사철. 인문학이죠.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죠. 한국질 같은 건